안녕, 민규쌤입니다. 우리 성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로 내용을 정리하는 파트입니다. 필기노트로 수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습책 요 프린트로도 꾸준히 쭉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것과 별개로 요걸 영상을 계속 올릴 테니까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1, 2차시 연맹체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린트에 교과서가 몇 쪽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이고요. 우리 이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지 하고 궁금하면 학습 목표를 한번 보면 좋아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특징이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사문화의 전개입니다. 우리 선사문화라고 하는 건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선사라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보통 문자, 기록을 통해서 그 흔적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전 시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용했던 도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혹은 벽화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돌을 사용했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각각 문화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70만 년 전, 1만 년 전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훨씬 더 오랜 옛날이 구석기고 좀 최근이 신석기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 70만 년 전부터 전개됐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가 뭐게라고 하면 바로 뗀석기가 되겠죠. 뗀석기. 그러니까 큰 몸돌에서 떼어져 나온 그것을 도구로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 먹을 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냥과 채집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냥과 채집은 무엇이다? 식량을 어떻게 하는 것? 식량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획득. 그치? 그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반경 몇 킬로미터의 식량을 다 내가 먹어버리면 당연히 다른 식량을 구하러 이동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동 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내는 게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굴이라든지 막집이라든지 바위 그늘에서 생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신석기입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전개되었다. 간석기와 토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간석기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갈아서 썼다라고 해서 갈돌, 갈판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빠져 있지만 초보적인 수공업,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뼈바늘, 가락바퀴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러면 우리 뗀석기의 대표적인 건 뭐야? 주먹도끼 그리고 집게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쵸? 그 토기, 간석기와 토기 사용했다.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토기 무엇? 빗살무늬 토기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먹을 거는 어떻게 해결했니? 이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근데 사냥과 채집을 그러면 이제 안 해? 아니야. 요것과 병행했는데 어쨌거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다 보니 이 시기에는 기후적으로도 살기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돼서 인구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주거 형태가 움집으로 나타났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인데 자, 이제 돌만 사용하던 문화와는 달리 금속을 사용하는 문화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라는 것 등장했다. 그래서 특징은 우리 필기노트에서 살펴봤고요. 이 시기부턴 벼농사라를 일부 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증대됐고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났고 이를 뺏고 빼앗기는 정복 전쟁도 발생해서
정복민과 피정복민 계급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국가 형태로 성장하면서 군장이 출현했다. 또 기원전 5세기경부터는 철기를 사용해서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고조선의 성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청동기 문화에, 근데 선생님이 수업 때 여기다가 그냥 하나 추가하라 했어요. 이렇게 청동기와 농경 문화의 기초에서 여러 집단이 통합하여 건국했다. 그쵸? 농경 문화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단군 신화에 보면 풍백, 운사와 같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죠. 농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 여러 집단이 통합하였다. 이것은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 곰을 토템으로 삼는 집단,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연나라와 경쟁했고요. 이후 왕이 세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국가의 체계,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 밑에 신하, 관리 시스템이 나왔단 말이야. 상, 배부, 장군에게 관직이 있었다. 그리고 고조선 하면 8조의 법이 굉장히 유명해. 왜? 그 당시에 사회를 알 수 있었는데,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들, 계급이 존재했다. 그리고 노동력을 중시했다. 사유재산을 중시했다. 이 내용들은 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것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에서 무리를 이끌고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고요. 위만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 시기에 특징 잘 기억하라고 해서 철기 문화가 발달했고 중개무역으로 성장했다. 이런 중개무역으로 성장하는 고조선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 중국의 한나라였고 1년여의 항쟁을 벌였지만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멸망당했고요. 그 지역, 옛날 고조선 지역에 한나라의 지방 통치 시스템인 군과 현을 설치했어. 한나라에 의해서 군현이 설치되었는데 몇 개가? 4개가 설치되었다. 그것이 한사군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4개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해 둡시다. 점점점 있고 우리 한반도 땅에 오랜 기간 남아서 귀찮게 했던 애들이 낭랑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낭랑군은 나중에 고구려 미천왕 때 축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고조선은 청동기로 시작했지만 뒤에 철기 문화까지 수용하는 긴 시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국가야. 그런데 이후는 당연히 철기 시대지.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여러 나라가 성장합니다. 우리 지금 부여옥저 동해 사만이라고 했지만 묶어서 그냥 원래 예전 교과서에서도 꾸준히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아까 학습 목표에서 정치적 특징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또 풍습도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여부터 보죠. 요 지도를 봐야 되는데 사실 지도는 여기 없으니까 간단하게 선생님 그리겠습니다.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부여는 요 위쪽에 있고요. 여기 밑에 고구려, 그리고 요 위쪽에 옥저, 여기 아래쪽에 동예, 그리고 여기 마한, 변한, 진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위치 기억해야 되고요. 부여의 특징, 만주, 숭화강, 평야지대에서 성장했다. 1세기경에 왕이라는 호칭을 썼다. 옛날에는 초기에는 군장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썼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가축 이름을 딴 가들이 무엇을 관장했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 들어갈 빈칸은 사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초기 국가 형태는 아직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기는 아니야. 오케이? 자, 이런 부가 연합해 있는 형태예요. 느슨하게 연합한 형태인데
이 부의 대장이 보통 뭐 마, 가 이렇게 가로 끝나는 거야. 구, 가, 우, 가, 저, 가 이렇게 해서 각각 네 지역을 나눠 다스리는 걸 사출도라 그래.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왕을 선출하는 것이지. 왕은 또 왕이 다스리는 직접적인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왕의 권한이 막 크진 않았어. 왕은 주로 외교, 그리고 군사, 국방과 관련된 업무, 대외적인 업무를 했고요. 각각의 내부적인 정치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가들이 담당했다. 이런 형태를 연맹체 국가, 연맹국가 이렇게 표현해요. 부여의 특징은 연맹국가였다. 그래서 사출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 기억하면 되고요. 옥저와 동해는 부여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함경도 지역, 강원도 해안 지역에서 성장했고요. 요거는 근데 기억해야 돼. 당시 정치적 지배자를 읍군, 삼로라고 표현했어. 읍군과 삼로. 그 당시 군장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노트에서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다뤘지. 옥저의 풍습하면 옥저는 민며느리제, 그리고 가족 공동묘 이런 풍습들이 있었고, 동해는 뭐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계혼, 그리고 남의 구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하는 책화, 하늘의 제사 지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그리고 동해는 특산물이 유명했는데 단궁이라고 하는 짧은 활,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말, 과하마, 바다표범의 가죽, 반어피 이런 것들이 유명했다. 이런 거 언급 다 했습니다. 얘네 공통점이 지금 읍군 삼로라고 하는 정치적 지배자, 그리고 또 고구려의 압력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입니다. 그죠? 사만입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지. 그리고 이 위에 애들이랑 헷갈리면 안 돼. 군장을 부르는 호칭이 신지와 읍차였어. 그리고 특이한 게 부여나 옥저 동해는 명확하게 막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사만 지역은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 우리 고조선은 제정일치라고 했는데 고조선과 달리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치적 지배자는 뭐라고? 정치적 지배자는 신지읍차인데 제사장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 천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스리는 신성한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재정 분리 사회다라고 하죠. 재정 분리 사회. 됐지? 그리고 소도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 정치적 지배자의 세력이 미치지 못했다. 죄인이 도망했음 따라도 잡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만, 여기 있던 마한, 변한, 진안이 각각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던 백제가 크게 성장하고요. 변한 지역에서는 가야가, 진안에서는 신라가 성장한다라는 것까지 여기 언급이 되어 있네요. 됐죠? 자, 마지막 4번 삼국과 가야의 성립입니다. 필기노트에서는 따로 분리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쭉 볼게. 고구려는 부여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 토창빈의 연합이었다. 졸본 지역에 건국했다. 나중에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만 언급을 합시다. 최초의 졸본이었고요. 나중에 국내성으로, 나중에 장수왕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최초의 건국 지역은 졸본이었다. 졸본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동 때문에 그래. 고구려도요. 초기에는 부여와 마찬가지로 오부연맹이었다. 그래서 왕도 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가들이 있는데 각각 정치 운영을 위한 관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초기 국가 형태의 특징이야. 이런 걸 부체제라고 하는데 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초기 국가는 각 부의 느슨한 연합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자, 2번 백제. 고구려에서 남한 세력이 한강 유역 토착 세력과 연합했다. 하남 위례성을 중심으로 마한 소국을 제압하며 성장하였다. 이 하남 위례성,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묶어서 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성. 또 언급했으니까 나중에 이 한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고구려 장수왕 때 함락당하고 웅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왕이라고 하는 왕 때 다시 사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천도하죠. 한성은 지금의 서울, 웅진은 공주, 사비는 부여입니다. 각각. 세 번째 신라 있네요. 신라. 경주 일대 육부연맹이었다. 신라도 역시 느슨한 연맹, 연합체였다. 지난해 소국을 복속시키면서 성장했고 연맹체였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왕위를 독점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4세기 전반까지 박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대표했다. 그렇다고 박석김 순서대로는 아니고 때때론 힘이 큰 쪽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의 성립 과정을 봤는데 이 통치 방식이 뭐냐라는 거야. 뭐냐? 계속 초기 국가는 느슨한 형태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느슨한 연합을 이루는 세력이 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의 대장들을 보통 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들이 자치적으로 부를 운영하는데 이런 가들, 부를 운영하는 가들의 느슨한 연합이 국가였고 그런 것을 우리는 부체제라고 합니다. 부체제론. 부의 연맹 연합으로서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이것을 부체제론이라고 해.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이 부분 다 중요하네요. 왕과 부의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 그러니까 왕이 독단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런 회의가 제가회의, 정사함회의, 화백회의가 있었다. 각각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귀족 회의가 되겠죠. 물론 나중에 왕권이 강해지고 나서는 귀족들의 회의로 변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초기의 국가는 이런 부체제로 운영돼서 왕권이 다소 미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협의해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체제에 의해서 경영되던 국가는 나중에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합니다. 이때는 왕권이 매우 강해져서 이제 선출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한,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이 나타나고요. 영토도 크게 확장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거기에 끼지 못한 게 가야연맹입니다. 변한 지역에서 성장했고요. 우리 사실은 더 많았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주요 부가 6개였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6개의 부가 연맹되어 있는 형태였다라고 하고요. 그것을 주도했던 세력이 금관가야였습니다. 그래서 3세기경 요게 금관가야가 주도했던 전기가야 연맹이고요. 이후에 금관가야가 사실은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약해지거든. 그래서 5세기 이후에는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다. 이 시기를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자료학습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요것은 고조선의 팔조법이 되겠죠. 자, 쭉 읽어보시고요. 고조선에는 팔조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 조항이 전해지고 있다. 팔조법은 고조선이 계급사회, 농경사회였으며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존중하였고 사유재산의 개념이 존재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그치? 어디서 알 수 있어? 개인의 생명을 중시했다. 상처를 입히는 것은 노동력을 위해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중시했다. 노비, 계급사회였다. 도둑질한 게 나쁘다라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존중했다라는 것이죠. 화폐, 재산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자들이 모두 정숙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2번 가야연맹에 대해 정리해보자 라고 돼 있죠. 가야연맹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철제 판가봇과 투구였어. 삼한에서 변한 지역이 원래 철이 유명했습니다. 이 변한의 소국 가운데 하나였던 가야 세력은 당연히 철이 유명했겠지,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 이런 철제 판가봇 투구가 유명했다. 가야연맹은 풍부한 철 생산을 바탕으로, 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철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다. 가야에서는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돼요.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쇠를 화폐와 같이 이용하였다. 철로 말머리가 기르게 갑옷, 투구 등의 물품을 만드는 등 우수한 철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각 소국이 독자적 권력을 유지했어. 일종의 부 시스템, 연맹 시스템이었다는 것이고, 백제와 신라의 압력을 받아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1, 2차식 프린트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